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폴리 역대 최고가 탑5에 김민재 선수가 포함되었습니다. 나폴리는 놀라운 시즌을 보냈고 스쿠데토를 차지하며 영광을 되찾았지만 나폴리는 김민재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김민재의 이적료는 나폴리 역사상 가장 비싼 이적료에 속합니다. 김민재를 포함해 나폴리의 역대 최고 이적료 선수 5명을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곤살로 이과인입니다. 나폴리는 2013년 여름에 곤살로 이과인과 계약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보여준 그의 뛰어난 활약에 나폴리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시즌에 이과인을 4천만 유로의 이적료로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곤살로 이과인은 나폴리에서 매끄러운 모습을 성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나폴리 팀의 선봉장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나폴리에서 146경기에 출전해 91골 2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 여름 유벤투스로 이적했습니다. 이적료는 9,400만 유로에 달했습니다. 2위는 에딘손 카바니입니다. 에딘손 카바니는 2010년 여름에 팔레르모에서 한 시즌만 임대되었습니다. 비록 임대에 불과했지만 그는 나폴리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음 시즌부터 정식 선수가 되었습니다. 에딘손 카바니는 1,200만 유로의 이적료로 영입되었습니다. 나폴리에서 카바니의 활약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 결과 2013년 여름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팔렸습니다. 카바니는 6,700만 유로에 매각되었습니다. 3위는 조르지뉴입니다. 조르지뉴는 2014년 겨울 나폴리에 입단했습니다. 헬라스 베로나에서 900만 유로의 이적료로 영입되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포지셔닝한 그는 나폴리에서 인상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르지뉴는 나폴리에서 160경기에 출전하여 6골 1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매끄러운 플레이를 본 첼시는 2018년 여름에 그를 영입했습니다. 그는 5,900만 유로의 이적료로 매각되었습니다. 4위는 김민재 선수입니다.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한 시즌 동안만 활약했습니다. 김민재는 2022-23 시즌 나폴리 팀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우승을 일궈낸 김민재에게 눈독을 들였고 마침내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5위는 칼리두 쿨리발리입니다. 칼리두 쿨리발리는 2014년 여름 나폴리에 입단했습니다. 그는 나폴리에서 8시즌을 보냈습니다. 쿨리발리의 포지션은 단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습니다. 쿨리발리는 317경기에 출전해 14골 8도움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여름 프리미어리그에서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쿨리발리는 첼시로부터 3,900만 유로를 받고 매각되었습니다. 어쩌면 김민재는 나폴리 순위에서 5위로 곧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의 거물 알 힐랄이 은바페 영입에 실패한 후 나폴리의 공격수 오시멘을 노리고 있다고 레키프의 로익 탄지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알 힐랄은 올여름 루벤 네베스, 칼리두 쿨리발리, 밀린코비치 사비치 말콤 등 유명 선수들을 영입한 후 헤드라인을 장식한 바 있습니다. 알 힐랄은 PSG의 미드필더 베라티도 관심에 두고 있고 은바페에게 3억 유로를 제안했던 만큼 로렌티스 회장이 원하는 2억 유로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이에른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김민재와 함께 다요트 우파메카노, 벤자민 파바르드, 데리우트 등 4명의 중앙 수비수를 두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파메카노는 센터백 포지션 경쟁에 직면해 있고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여름에 바이에른을 떠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FC 바이에른을 떠날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김민재는 매우 좋은 지원군이며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같은 강팀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드는 팀입니다. 저는 이를 받아들이고 제자리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데뷔 시즌을 순탄치 않게 보낸 우파메카노는 지난 4월 맨시티와의 챔스 경기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이후 우파메카노의 경기력은 하락했고 시즌 막판에는 부상으로 몇 경기에 결장하기도 했습니다. 우파메카노는 바이에른에서 새 시즌을 시작하면서 부진했던 시즌이 지나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다음 시즌2의 감독이 선호하는 센터백 조합은 데리우트와 김민재로 보이지만 많은 대회가 있는 만큼 상당한 출전 시간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알나스르가 사디오 마네를 영입하기 위해 바이에른에 약 3,700만 유로를 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클럽 간 협상이 최종 단계로 진행 중이며 마네의 에이전트가 알나스르와 계약 조건을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바이에른의 해리케인 영입 협상이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드레센과 마르코 네페가 런던으로 떠납니다. 그들은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의 마음을 바꾸고 싶을 뿐만 아니라 마스터 플랜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기자가 이번에는 기본 유로 1억 유로를 제시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레비 회장을 달래기 위해 바이에른 대표단은 토트넘의 바이백 옵션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특히 이 단계는 독일 챔피언이 최고 이적료로 영입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논리적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론 케인이 영국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앨런 시어러의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기록인 260골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7월 28일 오후 7시 20분에 세레소 오사카와의 친선 경기를 앞두고 PSG 선수들은 오사카에서 훈련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이강인은 네이마르와 따로 훈련했습니다. RMC 스포츠는 파리 구단 의료진이 이강인의 빠른 복귀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보도하며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강인은 훈련장으로 복귀하여 회복 단계의 일환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르하브르와의 경기에서 정확한 기술과 역동적인 몸놀림, 그리고 경기의 중심부에서 끊임없이 관여하는 등 자신의 모든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이강인은 단숨에 PSG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훈련 세션에 항상 웃는 얼굴로 나타나며 이강인의 웃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팬들은 이강인이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PSG 경기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은 클럽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르코 베라티는 어제 알 힐랄과 3년 계약의 구두로 합의했으며 이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계약은 구단주에게 달려있고 3천만 유로 제안을 받아들일 의사는 없지만 곧 개선될 것이라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메뉴의 영입 대상인 라스무스 호일룬드에게 영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메뉴는 수요일에 6천만 유로에 달하는 구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PSG는 음바페를 대체할 선수를 찾으면서 호일룬드에게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타인 기자는 파리의 입찰가가 메뉴보다 약 1천만 유로 낮은 5천만 유로라고 했습니다. PSG는 7천만 유로의 금액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거래를 포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기자 지안루카 디 마르지오에 따르면 호일룬드는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뛰기 위해 PSG에서 더 높은 연봉을 제안했지만 거부했다고 합니다. PSG의 해리케인 영입은 바이에른의 3차 영입 제의가 실패했을 때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